네, 안녕하세요. 간성입니다. 바야흐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 오는 시즌이 됐습니다. 알러지에 대해서 좀 몇 편에 걸쳐가지고 한방적인 입장, 또 양방에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어떤 원리로 우리는 또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러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자,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콧물부터 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콧물은 왜 나는가?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코라는 것이 찬바람을 쐬거나 어떤 더운 김이 조금 올라오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그런 경험 우리가 하는데, 국물 같은 거, 콧물이 잘 나죠. 아침마다 콧물 재치기를 엄청나게 하는 그런 어른이나 아이들은 코가 좀 식어 있어서 그런데요. 우리가 사진을 찍어 보면은 체열 측정을 해보면요. 체열 측정을 해보면은 얼굴의 온도가 쭉 나왔을 때 코의 온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 재채기를 연신 해대는 경우에도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 코가 좀 식어 있다. 다른 신체 부위보다 코 부위가 기운이 덜 간다. 온도가 좀 약간 식어 있다. 그리고 이건 옛날에 이런 아이들이 많았는데,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옛날에 아이들이 코를 이렇게 흘리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맑은 코도 있었지만은 또 누런 코를 흘리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콧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나오는 건데, 코가 차가운 거는 아침이 돼가지고 요새 일교차가 심하죠. 일교차가 심하니까 체온이 다시 이제 정상 체온으로 자다가 일어나서 돌아와야 되는데, 다른 곳은 빨리 회복이 되는데 코는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는 회복이 더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가장 큰 원인은, 물론 우리가 꽃가루, 물론 그 말은 맞는 얘기겠죠. 맞는 얘기겠지만은 제가 그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요. 허하고 냉한 것이 근본 원인이다. 허냉증이다. 마찬가지로 원기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과학적인 얘기를 또 제가 한다고 생각하시겠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원리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얀 코나 맑은 코나 누런 코나 이렇게 자주 나오는 아이들은 당연히 위에 문제가 있다고 한방에서는 봅니다. 어떠한 그런 습열이 훈증 위로 타고 올라와 가지고 바로 위에 있는 게 코 아니에요? 코를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럼 차이가 있느냐? 코의 온도와 외기의 온도 차가 어떤 일정 온도 이상이 차이가 나면은 이 코는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반응할 때 한국말적인 표현을 쓰면 애를 쓴다라고 하는데, 애를 써요. 뭐를 애를 쓰느냐? 기온 차이가 날 때 극복하기 위해서 기운을 더 많이 투입한다. 그런 거를 애쓴다라고. 한국말 표현을 써요.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갖고, 애쓴다는 표현 아시죠? 애를 쓴다. 그러니까 뭐를 한번 끝까지, 이 경우에는 기운을 더 전달하려고 기운을 더 많이 보낸다. 그럴 때 열이 조금 생기면서, 이게 양방에서 어떤 파스텔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애를 쓰는데 뭔 염증이 생기냐. 그때 열이 조금 생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 살짝 열이, 지금 이게 한방에서 열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지금 패토피지올로지입니다, 이게. 그때 맑은 코가 주르륵 흐르게 되죠. 한편 또 이 몸의 내부에 있는 주로 장위, 위장 쪽에 있는 후덥지근할 수 있는 그런 습열은 염증을 또 만성적으로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타고 올라오면서 누런 코를 만든다. 이거예요, 이론이. 얼마나 코가 누렇냐, 탁하냐는 위장의 습열이 얼마나 많으냐에 달려 있겠죠. 예. 콧물도 어떤 찬바람에 또 무슨 그냥 눈물, 감정적으로 이런 거야 당연히 맑은 눈물이겠지만은, 위장에 습열이 있고 어떠한 장애가 있을 때에는 그 습이 이렇게 올라오면 콧물만 누래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눈곱도 많이 끼고 눈곱도 누래집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 위장에 있는 양명경, 족양명 위경의
있는 습열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를 우리가 들자면은 우리가 집에 그 지하실에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지하실의 어떤 그 창고라던가 방에 그 특히 그 비가 많이 쭉 오고 습한 날씨가 계속될 때 곰팡이가 피기가 쉽죠. 그래서 우리가 디휴미디파이어도 뭐 놓고 막 이러는데 그 곰팡이가 생기는 원리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원기, 생기를 돕고 위장을 튼튼히 한다면 콧물과 코 막힘이 낫는다 그러면 야 이거 뭐 도대체 무슨 저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는데 우리 그 인체의 구조를 보고 원리대로 보면요 원기가 회복이 되면 말씀드린 그 기온이 낮았다고 하는 이 코 자체가 체온을 비로소 유지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래서 외기라는 거는 결국은 뭐 풍한습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백병의 근본이라 그러는 그 바람 속에 꽃가루도 포함이 된 거예요. 미진이라고 얘기하는 그 풍을요. 왜 저렇게 한방에서는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렇게 뜬구름 잡는 식으로 바람이라는 등 얘기를 하냐. 그 바람이라는 그 풍이라는 그 한문 안에 제가 그때 미진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꽃가루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바이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설명할 수 있는 컨셉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얘기할 때 충생습이다, 충생습열 이런 거를 좀 대비하면은 우리가 이게 원리적으로 제가 함부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경에 보면은 충생습열이 나오죠. 그것을 보면은 역시 습열이 있는 곳에 충이 생기구나. 그러니까 한방이라는 것이 바이러스를 무시하고 무식하게 기운만 보호하고 이렇다는 학문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게 충이 바이러스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것은 생습열, 습열이 있는 곳에 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정확하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살균하는 약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쓰시죠. 그 살균하는 약도 특히 뭐 비염이라던가 알러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 예를 또 들어드리면은 여름에 그 무더위가 지나가고 가을이 되면은 바람이 벌써 좀 냉랭해지고 서늘해지죠. 이런 그 서늘한 그 가을 바람이 불면은 서방 금기운이라 그럽니다. 그런 거를 이런 서방 금기운이 서늘한 가을 바람이 들어오면은 곰팡이나 세균이 활동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미생물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을 그러한 그 서늘한 기운이 와가지고 없애버리게 되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한약을 쓰는 원리나 침을 쓰는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소아 어른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 upper respiratory 상호흡기 질환 염증에 관해서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선현들은 조상들께서 쓰신 그 책에 보면은 충생습열이다 딱 이렇게 그거를 정리를 해놨죠. 잠깐 비교를 해볼 것 같으면 우리 그 서양의학에서는 알러지의 비염, 알러지의 그 원인을 어떤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그걸 다 검사를 하죠. 심지어 몇십 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가 과민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서 그 과민 반응이 일으키는 염증이라고 알러지 비염을 설명을 합니다. 한의에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은 심신이 건강한 애들도 꽃가루 계절에 끄떡없는 애들은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A라는 아이는 꽃가루 계절에 엄청나게 힘들고 B라는 아이는 꽃가루 계절이 돼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하는? 왜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심하고 어떤 사람은 알러지가 없겠냐는 거죠. 이번 시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원인이라던가 그 과정을 좀 설명하게 되는데 심한 사람들은 봄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연중으로 힘들어하죠.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어린 아이들은 사춘기나 성인이 되면서 자연히 낫는 경우도 있고, 성인도요. 한국에서 사시던 분들은 그 알러지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미국에 왔더니 한 1년, 2년 지나면서 나도 이제 알러지가 생겼다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체력이 떨어지면 거의 생애 처음으로 알러지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애먹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 보면은 물론 스트레스도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라는 것은요, 한방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 이론 중에 하나가 폐와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위장경락, 족양명, 위경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알러지를 보고 코의 병을 볼 때 폐만 살피는 것이 아니고 위장도 살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까 제가 감정적인 스트레스 얘기했는데 그 불만이 많은 것도 코를 약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즉 기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칠정 얘기를 할 때 그 비가 들어가죠. 흰호우사 비경공의 비입니다. 이 비는 비관한다, 낙심한다, 뭐 불평이다, 불만이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뭐 sorrow, 뭐 이렇게 sadness, 아주 extreme sadness, 이런 거 다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갖고 보면은 그런 어떤 불평, 불만이라던가 이런 모든 그 emotional stress, 그래서 그 결과 기운이 마치 눈이 녹아버리듯이, 그게 바로 비즉기 소거든요. 소자가 눈이 녹듯이 없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기운이 눈 녹듯이 없어지고 사그라지고 원기가 사그라지고 생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코가 약해지기 쉽다, 이렇게 한방에서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 자, 계속해서 또 다음에, 자, 그럼 알러지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런 거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